2015년 7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시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됩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고 김무성 대표는 공천 날의를 거부하며 일명 옥새론을 하기에 이릅니다. 공천 갈등에 실망한 민심은 선거로 심판하였고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관천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훗날 각종 패러디가 등장하였고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후 고영태의 제보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까지 관여한다는 등 국정농단, 즉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게 됩니다. 태블릿 PC로 재미를 보았던 JTBC는 태블릿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성남 민심은 광화문으로 모였고 나라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하였지만 성남 민심을 잠재울 수 없었고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비박계 의원 31명은 탈당하며 보수 진영은 쪼개지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례없이 빠르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고 그렇게 보수 진영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19대 대선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릅니다. 무너진 보수 진영은 결집하지 못하고 끝내 단일화 후보를 내지 못하였으며 문재인 후보와 경쟁하였던 안철수 후보는 TV토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41.1%를 득표한 문재인 후보는 승리하여 1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취임 초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70%가 넘는 긍정평가를 받았고 여당인 민주당은 50%에 달하는 지지율로 자유한국당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양당 정치는 무너지게 됩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았습니다.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전 정부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야당은 적폐가 되고 토착외고가 되었고 자신들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 말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 약속했습니다. 세상 정의로운 줄 알았던 조국 씨는 자기가 했던 말들과 싸우는 조만 대장형이 되었고 평생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하는 줄 알았던 윤미향 씨는 할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진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위선이 드러났으며 박원순, 오거돈 서울 부산시장은 모두 성추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중국발 코로나로 큰 혼란에 빠지고 온 국민은 방역에 집중합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룩한 방역은 K방역이란 이름으로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은 보수 정당에게 유리할 줄 알았으나 추천 논란이 불거진 황당한 공천과 이합 집산으로 모여든 미래통합당은 민심을 얻지 못하였고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갖게 됩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 확인해보지 못하고 180석을 가진 여당은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거대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투입되었으나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은 크게 오르고 대권 후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 매물을 보는데 줄까지 서가며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LH 특기 의혹은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 부산시장은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고 정말 오랜만에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20대 남성들은 오세훈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20대를 비하하였습니다. 20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586 세대들이 민주화로 싸웠던 때도 그들 역시 20대였습니다. 지금의 20대는 불안한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좌파의 민낯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세대들이 적폐라고 했던 보수당은 힘없는 야당이 되었고, 권력을 가진 집권당은 20대가 보기에 경제력과 권력이 있는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